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약에 대한 의존, 내성 이런 걱정도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연은 20대 중반이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고 회사 생활하는데 불안을 좀 심하게 느끼신다 뭐 이런 사연입니다. 첫 직장인데 회의만 들어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은 새빨개지고 실수할까봐 불안해서 며칠 전엔 화장실에서 톡까지 했어요. 팀장님이 의견 없냐고 물어봐도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회식 자리는 너무 긴장돼서 매번 핑계대고 빠져요. 이러다가 조용히 퇴사하라는 얘기 들을까봐 매일이 불안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이런 예도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도 많이들 오시고. 이분은 이제 20대고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조금 증상이 더 오래되셨을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발표에 대한 상황 같은 데서 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렵다든지 뭐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 과거에도 좀 있기는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더 긴장을 좀 유발하고 있는 상황 같고, 예전 학생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었고 이제는 반대로 돈을 받고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이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뚜렷하고 심한 증상을 좀 느끼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추측이 좀 되는데요. 이분이 겪고 계신 증상은 일종의 사회 불안입니다. 사회 불안. 상대방이 또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부정적으로 특히 평가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내가 해내야 할 내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할까봐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 것 같고 이런 식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연예인도 있었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일반 회사원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는데요. 결국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무대에 서야 된다든지 준비한 공연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든지, 회사원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자기가 직접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진료를 볼 때 앞에 앉아 계시는 환자분이 내 진료에 만족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게 되고요. 이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느냐,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회사 왜 다니죠? 예술가들 왜 공연하고 왜 직업활동을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헤쳐가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내가 그걸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지금 과도하게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좀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병원에 다니고 이걸 매니지를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약에 대한 의존, 내성 이런 걱정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잘 쓰는 약물이 인데놀이라는 약물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직장인분들이 회의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약을 이제 복용하고 좀 기다리시면 확연히 그런 증상이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몇 번 그렇게 성공적으로 약 드시고라도 그 자리를 잘 수행해내는 경험들을 하시고 나면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자산이 돼요.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서 약 먹지 말고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약을 복용하지 않고 몇 차례 또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발표라든지 회의라든지 참석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유연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의 경우에 보니까 사회 불안이 좀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시고, 그렇지만 이분 내용을 뒤에 보니까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정 부분은 좀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한다면 약을 빈번하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 회식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힘드시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MZ세대들 예를 들으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배울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너무 성격적으로 힘들다면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집단적인 문화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좀 사회생활이니까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뵙겠습니다.